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탁 교수입니다. 이번 이 영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과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 우리가 영어 의사소통 기술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 즉 information, 그래서 의사를 우리가 나 감정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 새로운 정보를 개발했으면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달해서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의사소통 매체들로서는 어떤 구어, 말을 하는 이런 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가 있습니다. written language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요소로서는 몸짓이나 제스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세, 표정, 억양, 노래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 곤충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울음소리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 냄새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구어, 그 다음에 문어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나 감정을 그리고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뜻이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 감정,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전달할 때 바로 그 정보가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될 수 있고 동영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강의 소개 역시 이런 오럴 프레젠테이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강의나 세미나나 아니면 튜토리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유튜브 안에도 보면 많은 종류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실제 좀 더 복잡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판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도 책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재나 아니면 매거진 부분들에 전문 잡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전문 학술 논문지에 올라가 있는 논문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만든 정보를 내가 읽고 이해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글쓰기 를 잘 배우고 이게 글쓰기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문서를 쓸 때도 조리 있게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쓰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논술이나
에세이를 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논리를 잘 정리하고 이런 이제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기술 능력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훌륭한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논리적인 타당성을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글쓰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할 때 이제 했던 부분이 바로 논술 작성도 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된 에세이를 작성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정확한 용어를 이용을 해서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 대부분 그 논술이나 에세이를 대략 한 6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로 작성한 부분들로 구성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학술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문 능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정리해 나가는 글쓰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우리가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현재 시대가 바로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이제 교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접할 때 대부분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정보들이 가장 많은 거죠. 전 세계에서 있는 이제 정보 중에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정보가 가장 많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보면은 거의 영어를 국제 공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보다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국가에서 온 전문가도 영어는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SNS를 주고받거나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듣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아니면 세미나를 발표를 하고, 튜토리얼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자료, 기술 문서들을 우리가 읽거나, 그 교재를 읽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논문들을 이제 읽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영어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습득과 교류에 있어서 영어를 빼놓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신기술에 대한 논문이나 기술 자료들이 전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읽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통역관이나 다른 번역가가 자료를 다시 한글로 정리를 해준 그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읽고 그다음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 회사, 내가 속하고 있는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신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회사에서는 더 큰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한 국제학술 논문 작성이 바로 이제 영어로 지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외국 전문가들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해하는 부분들, 질의응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국제학술대에 가서 신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전문가들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하려고 하게 되면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읽기 기능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비교적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읽기는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이해하는 독해 부분들은 이제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국제 표준이나 국제 학술지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공학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 전문 잡지에 있는 논문, 그 다음 표준 문서들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용어를 또 배워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써기가 있는데, 써기는 전문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써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에세이를 작성을 몇 번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본 결과를 보면은 그닥 많지 않은 걸로 이제 분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써기는 분명히 이번 과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잘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듣기가 됩니다. 듣기는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발표, 여러분 유튜브에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발표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토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함께 토의를 하고, 질문 및 질의응답이 이제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죠.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특정된 주제에 대해 가지고 영어로 토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과 영어로 직접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주제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실력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향상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 요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확한 어휘입니다. 보캐블러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휘 자체를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유의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우리가 터미널로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분야에서, 그 전공 분야에서 어떤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반복 설명을 함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의어적 시사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수준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유의어 사전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 있는 용어들은 각 분야마다 다른 의미로 통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익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문법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될 때 정확한 문법이 사용이 되어야 읽는 사람 아니면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누가 주체가 되는지,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누가 객체인지, 목적어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발생된 건지, 그 다음에 대상 객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가정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이제 영어의 문법들은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시험 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영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때도 그 문법들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올바른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논리적인 근거들이 순서대로 잘 표출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순서를 잘못 잡게 되면은 상대방이 생각할 때 아예 처음부터 좀 다른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논리 근거를 차례차례 될 때도 그 순서를 잘 판단해서 그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줄의 문장들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전공 교재를 이해를 하고 전문 서적을 읽고 학술 논문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기, 그 다음에 특허, 여러분들 특히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 외국에 있는 특허들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취직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영문으로 된 자기소개서, 레주메 또는 커리큘럼 바이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영어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요. 영어 논문 작성이나 발표 이런 부분들은 뭐 대학원생 수준 정도에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학부생들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영어로 잘 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소통 관련된 수업이나 이제 교육에서는 결국 이제 영문으로 작성된 기존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고 해석하는 이 위주로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영어회화 수업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본인 의사 전달하는 그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분들까지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시간에 논술 작성을 과연 몇 번이나 해봤는지 한번 반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 에세이를 적어도 이제 한 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350단어 이상 되는 이런 이제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지 반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목을 통해서는 이제 결국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적어도 3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있으면 그 서론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본론에서 그 논리적인 근거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에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할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통신공학 분야 엔지니어들을 위한 영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영어 실력들, 읽기, 쓰기, 발표를 체계적으로 이제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논술, 기본적인 어휘로서 이제 그 토익 수준에 있는 핵심의 1200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퀴즈와 시험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논술을 읽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영문 자료를 읽고 핵심 내용 파악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영어 논술 작성, 에세이 라이팅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35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글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마인드맵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에세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논리적인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적어도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면서 총 35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 갖출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어 발표를 할 것이고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가지고 3분 동안 자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에세이를 350단어 분량 정도로 하게 되면은 한 5분 정도의 어떤 이제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규모의 글을 내가 쓰고 그럼 그 글을 내가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강의는 매주 그 90분 강의 2번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자료를 또 활용할 텐데 유튜브를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별로 홈워크가 이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ocabulary, 어휘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essay reading, essay writing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과제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과목의 성적 평가는 총 600점 만점으로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물에서는 reading과 essay, 메일, resume, 그 다음에 curriculum diary, writing, 글쓰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부분들이 퀴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매주 보캐블에 관련된 퀴즈가 이제 부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 영어 발표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이런 식으로 100점씩 해서 전체적으로, 출석까지 해서 총 6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이공계열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이제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홍성과학출판사에서 2019년도에 이제 출판을 한 그 교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참고 문헌들로 보면은 이런 Essential Word for TOEIC 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그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해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어 기본적인 문법, 그 다음에 글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The Elements of Style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참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있던 그 교재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College Writing for Paragraph to Essay라는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와 있는 책들로 보면 해커스 토익 복화가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vocabulary, 즉 어휘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커스 라이팅 스타터도 이제 그 에세이 쓰기 공부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담당 교수는 이제 제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기계 IT 대학 정보통신공학과의 김영탁 교수입니다. 연구실은 이제 IT관 305실에 있고요. 교내 연락처는 이제 여기 있는 구내 번호 2497이고, 그 이메일 주소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사용합니다. 학생 면담은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할 예정입니다. 담당 조교는 지금 현재 제 연구실에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 알리모인이 이제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목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기술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